가산세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가산세가 어마어마하게 쭉 표로 나오거든요. 여기서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가산세는 저희가 이거보다 높은 급수 TAT 1급이라고 하는 법인 조정이 핵심인 그 파트들의 TAT 1급 자격증을 취득을 하실 때 가산세가 TAT 1급의 실기 쪽에서 매 회차 실무에서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를 보고 계속 가산세를 연습을 하시게 될 텐데 그 연습하고 이걸 보면 조금 더 편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론에 열거되어 있는 모든 가산세를 퍼센트를 1%, 2%, 3% 이렇게 외우는 건 저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단 시험 문제 회차별로 푸실 때 그 문제가 나왔다면 그것만 조금 시험 보기 전에 메모해 놓으셨다가 열어보시고 외우시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 암기를 하셨다가 나중에 시험 보는 날이 되게 멀리 있는데 다 까먹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흐름만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사업자 등록 안 하시면 미등록 가산세가 1% 공급가에게 주어지게 되는데요. 원래 원칙이 우리 앞서 공부하신 것처럼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하셔야 되죠. 근데 사업을 하나도 안 하다가 최초에 시작하시는 분은 사업 개시일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면 공급가액의 1%를 미등록 가산세를 부담을 하셔야 되고요. 허위 등록,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거나 원래 A가 사업자인데 B 명의로 하는 거예요.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시면 어쨌든 허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공급가액의 1%. 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 직전일까지의 등록 신청일 그거 빼고 그 앞에까지의 금액의 1%. 공급가액은 부가세 별도로 공급가액과 부가세니까 공급가액의 가산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주 2번에 보시면 타인 명의 얘기인데요. 타인 명의의 사업자 개시일로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 역시나 직전까지. 타인 명의로 한 거 확인되기 전날까지도 마찬가지죠. 신청한 날 전날까지 해서 똑같이 1% 미등록, 허위 등록. 세금계산서 언제 발급해야 된다 그랬죠? 네, 우리 공급 시기가 세금계산서 작성 연월일로 들어간다고 했었고요. 이게 전자세금계산서이면 또 전송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앞에서 살짝 얘기를 했었는데요.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을 해야 되냐? 발급 시기에 하셔야 돼요. 그럼 발급 시기가 언제냐? 여러분 우리 앞에서 공부하신 공급 시기예요. 공급 시기. 우리 앞에서 공급 시기가 뭐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다. 그럼 제가요 오늘 컴퓨터 100대를 팔았는데요. 거래처에다 100대를 인도하고 왔어요. 그럼 오늘 날짜로 세금계산서 작성 연월일을 발급을 해서 주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하시면 어찌됐든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요. 그 날 공급한 날에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언제까지 확정 신고 기한까지 발급을 하면 그래서 지연 발급이라고 해요. 이때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 근데 언제 했어? 만약에요 제가 이 날짜를 한번 언제로 보겠냐면 10월 20일 날이라고 볼까요? 10월 20일 날 컴퓨터 100대를 거래처에 주고 왔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세금계산서를 10월 20일 날 깜빡 발급을 못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발급 시기가 지나고 나서 아차 하고 발급을 하게 됐는데 그럼 언제까지냐? 2기 확정신고 기간은 10월부터 12월이잖아요. 확정신고 기한까지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면 즉 언제까지? 확정신고 기한이 언제예요? 2월 25일까지죠. 요때까지라도 발급을 하면 그때 원칙을 지키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긴 했으니까 무슨 발급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지연 발급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까지예요. 이때까지 신고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걸 넘기면 발급을 해도 미발급이라고 표현해요. 세법은. 아, 나 발급했잖아. 그래도 늦게라도. 아니 그 늦게라도 지연 발급은 여기까지라고. 1월 25일 지나고 발급하면 미발급 가산세가 붙어요. 그래서 지연 발급은 지금 앞에 가산세가 다 공급가액의 1%죠. 여기까지도. 자 그러면 미발급 2배죠. 2배. 2%예요. 2%. 이때까지 못하면 그냥
뒤에 했어도 미발급이라고 봐요. 근데 국어적으로 보면 아이고 하긴 했잖아. 1월 25일 지나고라도 했으면 그냥 발급이지 왜 미발급이라고 표현해. 세법은 여기까지 허용했고 그 뒤는 안 쳐다보겠다라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지났어요. 오늘 10월 20일 날 인도했는데 그 발급을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공급 시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 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으면 지연 발급인데 그럼 1%인데 이때까지 못했으면 그 뒤는 발급을 했거나 말거나 미발급으로 봐서 2%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자가 A 강남 옷가게, B 강서 옷가게를 2개 하고 있는 사업자가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과하는 경우는 1%. 즉 이를테면 여기서 매출을 한 거예요. 여기서 매출을 해놓고는 번호는 누구 걸로? 이게 김혜숙 이 사업자예요. 개인 사업자. 김혜숙 개인 사업자인데 여기는 강남 세무서 관할, 여기는 강서 세무서 관할인데 강남에서 매출을 일으켜 놓고 강서 세무서 그 관할에 있는 사업자 등록증 번호로 발급을 하면 어찌됐든 내 거긴 하지만 다르잖아요. 사실과. 그러니까 1%, 2%까지는 아니고 하긴 했는데 이게 또 다른 사업장 걸로 했기 때문에 이름은 똑같지만 내가 둘 다 거느리고 있는 나의 사업장이지만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른 쪽에서 발급이 됐으니까 그때는 1%. 자,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분 우리 세금계산서 공부할 때 굵은색 테두리 필요적 기재사항 보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게 전부나 일부가 차고나 과실로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공급가액의 1%. 가공세금계산서 실제로 재화 용역을 주거니 받거니 팔거니 사거니 하지도 않았으면서 공급을 하지도 않았으면서 공급한 것처럼 둘이 짜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면 어때요 여러분? 세죠? 국가는 이거 용납을 안 하려고요. 가공세금계산서가 많이 없어지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실무를 볼 때 세무서에서 세무조사가 나오는 케이스를 한 2번 정도 봤는데 그 기업이 잘못한 게 아니고요. 다른 쪽에 가공세금계산서가 걸려서 거래를 내가 한 걸 보니 나도 역시나 모르고 받은 게 가공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돼서 역으로 또 세무조사를 연결해서 받는 케이스를 봤어요. 3% 어마어마하게 세죠. 자, 또한 가공세금계산서는 발급도 문제지만 받는 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얘네 둘이 샤바샤바해서 이거를 발급하고 수취하는 거지 한쪽만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둘 다 몇 %예요? 3%예요. 타인 명의. 이제 가공은 아예 거래도 안 해놓고는 한 것처럼 한 거고요. 이거는 A하고 거래했는데 A가 B한테 전화해서 야 네가 좀 쟤한테 발급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타인 명의 저쪽에서 자기 매출세금계산서 필요하대요. 야 그럼 내 거 네가 끊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안 돼요. 몇 %? 2%. 그래도 여기는 거래는 하긴 했잖아요. 아까는 둘이 짜고 안 한 거를 했다고 하니까 3%. 여기는 하긴 했는데 A가 B한테 B 네가 해라 내가 했지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타인 명의 세금계산서 똑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주고 받는다는 건 내가 A하고 거래했는데 B 거를 받으라고? 해. 우리 그동안 있잖아. 거래한 내역도 있고 우리 친하잖아.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봐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2%.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과다기재 100만 원 거래해놓고 1000만 원 거래했다라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 그 1000만 원 빼기 100만 원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2%. 과다하게 기재하고 발급했다면 받은 자도 알았어 하고 허락을 했겠죠. 똑같아요. 그죠? 자, 이제 세금계산서를 받으시거나 발행하시거나 했을 때 매출차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매입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안 하면 공급가액의 0.5%. 자, 그리고 합계표를 부실기재해도 0.5%. 합계표 지연 제출을 안 한 건 아닌데요. 늦게 제출한 거예요. 그 늦게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예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못해서 예정신고 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를 할 때 합계표 매출처별을 제출을 하면 0.3%.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1월부터 3월까지 거래가 있었는데 제가 바빠서 하나를 깜빡하고 매출 쪽에 놓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누락한 거는 우리 매입세금계산서
매입 쪽에 이제 구조 보셨을 때 예정신고 누락분이라는 자리 있었잖아요. 4월부터 6월 거 신고서에다가 예정신고 누락분 자리, 즉 이때 누락한 걸 여기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4월, 6월 확정신고 때 하시면 되거든요. 이때 했어야 하는 걸 이때 했다고 봐주진 않아요. 조금 0.3% 그래도 내야지. 물론 부가세가 1월부터 6월까지가 일기긴 하지만 예정 의무자면 예정 때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다면 여기에다 넣더라도 0.3은 부담을 하셔야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학계표를 불성실하게 제출하시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공급 시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확정 신고까지 발급받아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학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는 경우 학계표 불성실 요소가 생기면 0.5%. 이제 국가기관들이 이거 잘못했잖아 고쳐주세요라고 경정이 들어왔을 때 경정 시 경정기간 확인을 거쳐서 제출하면 그래도 경정기관이 고치라고 해서 고쳐서 제출한 거니까 가산세 0.5%. 매입처별세액계산서 학계표 기재사항 중에서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으면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에서 납부세액을 내게 되는데 매입세액이 과다하면 덜 내게 될 거 아니에요. 0.5%. 0.5 매입처별 세액계산서 학계표 불성실 가산세 되겠습니다. 전자세액계산서 발급명세 전송물설식. 전자세액계산서는 발급하시면 발급일에 다음 날까지 전송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자세액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 경과 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일까지 즉 7월 25일, 1월 25일까지라도 전송을 한다면 이날이 지났으니까 불성실한 건 한 거잖아요. 0.3%. 전자세액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이 경과한 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까지 이걸 안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죠. 안 했으니까 0.5%. 원칙대로 못하고 그래도 확정신고까지 했어. 그러면 0.3인데 확정신고까지도 전송을 못했어. 그러면 그 뒤에 했든 말든 그냥 세게 0.5%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전자세액계산서 의무발급자 우리 앞에서 공부를 하셨었죠. 그래서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의무발급해야 되고 개인사업자는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상황들을 보셨는데요. 이때 전자세액계산서 발급해야 하는 자가 그냥 종이세금계산서로 서로 주고받은 거예요. 그러면 가산세 1% 공급가액에 부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신고가산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부가세 신고 기간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되는 사업자가 아예 신고를 안 했어요. 무신고. 그러면 일반 무신고, 어떠한 나쁜 어떤 행위나 어떤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고 갑자기 담당자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럴 일이 생겼죠. 근데 부가세 신고를 못할 수 있었겠죠. 이런 경우에 일반 무신고인데요. 납부세액의 20% 가산세가 부담이 되고요. 영세율 과세표준은 세액이 0이잖아요. 그래서 납부세액이 0이면 0에다 뭘 곱하면 그냥 0이잖아요. 그래서 영세율 부분은 과표에다가 0.5% 일반 무신고 가산세예요. 자, 그런데 부당하게 나쁘게 했다 그러면 여기가 2배예요. 나쁜 의도로 무신고했다. 나중에 이제 어떠한 의도를 봤더니 정말 의도적으로 부당하게 무신고했다 그러면 2배로 40%. 영세율 과표는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신고했다. 여기는 아예 신고 안 한 거고요. 여기는 신고한 것 중에 일부분이 누락이 되는 상황.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을 신고했는데 100만 원을 누락해서 1,100을 신고했어야 될 걸 1,000만 원만 신고했다. 그러면 100만 원의 그 세액이 내야 될 게 누락이 됐다 그러면 100만 원 곱하기 10%. 영세율 과세표준은 역시나 세액이 없으니까 똑같이 0.5 가시면 돼요. 부당하다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 과소신고가 10%잖아요. 근데 여기는 부당한 과소신고는 여기 부당 몇 %예요? 40%. 그럼 얘와 얘의 차이는 뭐니까 얘는 아예 신고 안 한 거예요. 얘는 신고를 하긴 했는데 일부 누락된 금액이 있어서 그 금액의 10%. 얘는 아예 신고 안 한 거 20%. 얘는 신고서 제출했는데 일부가 빠진 거니까 빠진 거의 10%. 부당한 건 40, 40. 영세율 과표는 0.5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납부지연 가산세 저희 고객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 지금 돈이 회수가 너무 안 돼서 부가가치세 지금 낼 돈이 없어요. 제가 오늘 7월 25일 날 이거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신고는 제가 하고 사장님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이걸 못 낸다면 하루에 10,000분의 2.2씩 이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셔야 될 세금이 100만 원인데 그걸 오늘 못 내고 내일 내시면 100만 원 곱하기 10,000분의 2.2 곱하기 1을 하시면 되고요. 이틀 뒤에 내신다고 곱하기 2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일수, 미납한 일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25일 날 내야 될 거 26일 날 했으면 1, 27일 날 했으면 2 곱해가지고 10,000분의 2.2의 가산세율을 곱해서 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납부, 미달납부 또는 환급을 많이 받으셔도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나쁘게 받으신 거, 나쁘게 내신 거, 뭐 이런 거, 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국가에서 봤을 때는 왜 제대로 안 냈어? 미납부, 미달납부, 초과 환급의 일할 계산으로 10,000분의 2.2씩 가산세를 납부지연 가산세로 가져갑니다. 기타 가산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자의 현금영수증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발급받아서 예정 확정 신고할 때 제출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고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서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어찌됐든 경정기관이 확인을 하는 절차가 필요했고 그거에 따라서 경정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가산세 0.5%,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 제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많이 적었어요. 100만 원만 하셔야 되는데 뭐 200만 원 적었어요. 그러면 200만 원 그 잘못 적으신 부분에 대해서 200의 차액 100을 받았어야 되는데 200을 받았어요. 그럼 차액이 100이죠. 100의 0.5%. 그러니까 어쨌든 잘못한 금액의 공급가액의 0.5%. 현금 매출 명세서 요거 이제 어떤 거냐면요.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하시는 그런 업종들은 현금 거래가 종종 있어요. 제가 이제 기업 실무하는 업체들도요. 현금 거래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최종 소비자들이 오셔가지고 현금 이렇게 주고 가세요. 그러면 현금 영수증 발급해 드릴게요. 당연히 발급해 주셔야 되는데요. 초등학생 학생들이 뭐 500원짜리 컵떡볶이를 사는데 제가 떡볶이 분식집 사장님이에요. 근데 아이한테 현금 영수증 발급해 줄게 500원. 엄마 핸드폰 번호, 네 핸드폰 번호 불러봐. 뭐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저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막 가면 500원에 대해서 신고를 안 하면 국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국가는요. 비슷한 업종끼리 현금 매출이 그 지역에 어느 정도는 일어난다는 걸 약간은 계속 신고에 의해서 알게 돼요. 근데 너무 신고 안 하시면 레이더에 딱 걸리셔가지고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선량에게 모두 다 신고를 하시게 됐을 때 그 현금에 대한 매출 명세서를 제출을 하시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업무 보는 데에는 피부과 병원들 중에서 이제 뭐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현금 들고 오셔가지고 현금 영수증 안 받으신다고 그러면 그 고객님 진료 자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에 뭐 10,000원, 20,000원 해가지고 기록을 해서 제출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현금 매출 명세서예요. 만약에 이 현금 매출 명세서를 제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현금을 내신 소비자분 나중에 근로자라고 가정을 하면 저처럼 그러면 현금 영수증이 집계가 돼서 들어와요. 어머 이게 뭐지 하고 보면 내가 그때 병원에 현금 낸 게 역으로 해서 이렇게 병원에서 신고해서 나한테 현금 영수증이 발급이 됐는데 이렇게 이제 느끼실 때도 있을 거예요. 어찌됐든 현금 매출 명세서는 업종에 따라서 현금 매출 부분을 명세서를 내야 되는 업종들은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요. 부동산 임대를 하시는 분들도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걸 제출하지 않았거나 수익금액, 버신 돈의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 만약에 100만 원 피부과 시술을 받았는데 100만 원 현금 받으셨는데 한 50만 원만 이렇게 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실과 다르잖아요. 그런 경우 수익금액의 1%, 미제출 수익금액 또는 부실기재 수익금액을 얘기를 합니다.